자,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여기에 이 항목들을 우리가 튜플 속에다 이렇게 넣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이렇게 튜플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튜플 여기 보면은 여기 인덱스 번호죠. 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덱싱을 하라고 했어요.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거는 슬라이싱이죠. 1부터 4까지를 슬라이싱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땡땡 쳤어요. 여기가 콜론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지금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앞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 튜플과 인덱싱의 튜플과 리스트의 복사를 했을 때 그때 차이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잠깐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건데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칠 때는 반드시 여기를 대괄호를 쳐야 돼요. 여기가 튜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던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보면은 튜플이라고 하는 변수명인 거예요. 변수명을 제가 그냥 튜플로 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는 반드시 이렇게 대괄호로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떤 게 나올까요? 먼저 여기는 이거는 이거죠? 이쪽에 인덱스 번호가 하나도 없을 때는 전체를 복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여기는 슬라이싱인데 1부터 4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 1, 2, 3, 4, 5 똑같이 번호가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똑같이 붙어요.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끝나는 데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1이면은 오렌지, 그리고 2면은 옐로우, 그리고 3이면은 그린이 나와요. 하지만 4는 어떻게 돼요? 4보다 한 칸 작은 데까지 주어져. 그러니까 여기는 오렌지, 옐로우, 그린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앞에 인덱싱은 뭐가 나오겠어요? 오렌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코딩을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들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확인들 해봐요. 확인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면 드디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항목에 대한 튜플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튜플이라고 하는 자체는 각 자체를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불가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다가 다른 항목들을 추가하는 게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사용했을 때는 이것처럼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 어펜디드나 또는 인서트나 또는 여기 보면은 익스펜드나 같은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 값들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도 하고 확장도 시키고 또 하나 변경도 시켰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서트는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여기 1번이네요. 1번 요 사이에다가 블랙을 삽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익스펜드라고 해서 이거를 뒤에다가 더 이 리스트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확장 추가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경 불가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어차피 하는 김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리스트 쪽에서 도대체 뭐가 출력될까 하는 걸 지금부터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여기에 뭐가 출력될까요? 어펜디드 해놓고 나서 블랙 1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1, 2, 3로만 붙인 거예요. 이 값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제일 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레드, 오렌지, 블랙 1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0이어서 첫 번째 거를 블랙 2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은 어디예요? 0, 1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레드와 오렌지 사이로 블랙 2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다시 여기 보면은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익스텐드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제일 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순위로 들어가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코딩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하는 동안 이걸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얘기하지만 뉴 파일 쪽으로 가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스크립트 모드니까 스크립트에다 모드에다 붙여놓고 우리가 여기서 넌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저장을 하라고 해요. 저는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그래 놓고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값이에요. 한번 비교들을 한번 해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했던 거 여기까지 이렇게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값 자체를 앞에서 이거 내용이 잘 안 보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이 값 자체를 꼭 한번 여러분들을 돌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이쪽에 와서 여기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보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요 블랙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끝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블랙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블랙도 끝으로 들어가서 전체 리스트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주제가 튜플이니까 튜플 쪽으로 와서 똑같이 했어요. 단지 여기를 튜플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소가로로 바꿔줬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동일해요. 튜플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해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와서 어떤 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지금 그냥 변수명은 리스트로 이걸 다 바꿔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변수명은 리스트를 둘게요. 리스트 1이라고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튜플의 변수명을 리스트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가로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요만큼 튜플을 만들어서 튜플의 이름이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데다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는 메서드를 써서 과연 이게 돌아가나 작동을 하나 또는 추가시킬 수 있나를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확인해봐도 다 에러가 나요. 자,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튜플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변경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전체가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거는 튜플이라고 하는 자체는 읽기 전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추가를 했으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삭제도 여러분들이 리스트 쪽에서 썼던 뭐 리무브나 팝이나 등등등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벨이라고 하는 저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튜플 전체를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튜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튜플을 하나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얘기 프린트로 해서 출력하라 하면 이 내용 전체가 이 리스트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튜플을 지워봤어요. 델. 그래서 여러분들은 델이라고 쓰고 가로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또는 이것처럼 델이라고 쓰고 한 칸 건너뛰고 튜플명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찾을 수 없다고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것처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튜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튜플 값을 다 이렇게 튜플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하지만 여기에서 튜플 1에 들어있는 이 튜플 전체를 지웠기 때문에 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지웠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렇게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에러가 나요. 에러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고 그럼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배울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전체를 지우는 게 있었어요. 리무브나 팝이 아니라 전체를 지우는 거. 전체를 지우는 게 뭐였었어요? 클리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튜플을 클리어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을까요? 클리어도 안 지워져요. 클리어도 거기 보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왜냐면 저 튜플이라고 하는 저 메서드에 클리어라고 하는 게 연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델이라고 하는 저 메서드를 사용해서 전체를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분을 지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또는 선택 지우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튜플은 변경 불가인 컨테이너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어떤 게 남아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이 남아있어요. 연산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스트에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리스트에서 했을 때 더하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튜플이니까 튜플을 합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곱하기라고 하는 저 기호는 이거는 튜플을 반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썼을 때 이쪽은 정수라고 하는 숫자인 거고 이쪽은 이렇게 문자열이에요. 여기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리스트 했을 때와 똑같이 여기에 첫 번째 튜플 1, 튜플 2를 더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 2, 3, 4, 5, 9, 1, 4, 5, 7, 9 다음에 2, 4, 6, 8,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여기다 2를 곱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2를 곱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1, 4, 5, 7, 9라고 하는 이만큼 컨테이너를 또 한 번 복사를 해라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쪽도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여기 튜플 1 더하기 튜플 2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내용, 이만큼 내용을 여기를 한 번을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 4, 6, 8, 10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곱하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반복을 뜻하는 거예요. 아스터리스크는 반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원래 있던 내용을 또 한 번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5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4, 5, 7, 9를 5번 연달아서 출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쪽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도 똑같이
같은 방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 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 쪽에서 소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내리타순, 올리타순으로 이걸 정렬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튜플에서는 소트라고 하는 기능이 통할까요?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튜플의 값은 불변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트도 튜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튜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그 점을 알아야 돼요. 튜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쓰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튜플 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한번 정해 놓으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어떤 변하지 않는, 코딩을 전체적으로 할 때 변하지 않는 값을 먼저 예측을 해서 딱 정해놓고 그걸 고정시켜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한번 리스트 값이 만약에 혹이라도 실수로 바뀌었을 때는 그걸 다 찾아내서 디버깅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점인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는 좀 전에 봤을 때처럼 복사를 했을 때 다른 객체로 내용은 바뀔지라도 다른 거를 또 한 번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튜플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고, 그리고 리스트와 튜플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한번 잘들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